자, 이번 시간에는 EKS ECR 플럭스 버전 2를 이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아키텍처 그림을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개발하게 되면 그 코드가 코드 커밋 또는 GitHub 같은 데 반영이 되겠죠. 대부분 이렇게 버전 제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GitHub 또는 코드 커밋과 같은 코드 레파지토리 쪽에서 변경이 생기면 우리가 스피네이커라든지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통 빌드 작업을 자동화하시죠. 쿠버네티스 인프라에 배포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당연히 생성해내는 게 코드 이미지, 도커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 도커 이미지는 도커 이미지를 저장해주는 리파지토리를 보통 쓰시죠. 도커 허브를 쓰시거나 AWS 사용자라면 ECR, Elastic Container Registry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까지를 우리가 흔히들 CI 단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CI의 산출물이 도커 이미지고 그 도커 이미지를 레파지토리에 푸시해주는 작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CI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시면은 이미지가 바뀌면 이거 다시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버전의 이미지가 추가가 되면 당연히 플럭스에 의해서 감지되어서 새롭게 배포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게 설정하는 방법이요 조금 복잡합니다. 기존의 플럭스 버전 1하고 또 버전 2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버전 2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변경되었을 때 이것을 패치하고 코드 커밋에 있는 또 다른 코드 커밋이죠. 우리가 그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배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야물 파일들, 디플로이먼트라든지 뭐 서비스와 같은 이런 야물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보통 또 코드 커밋이나 GitHub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변경된 사항까지를 반영해서 배포해주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긴 할 텐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보지 않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여러분이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스피네이커 같은 걸 이용해서 구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순수하게 플럭스하고 연동하는 부분만. 그래서 요 ECR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자 배포될 수 있게끔 하는 요 부분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 과정을 잠깐 알아보기 전에 플럭스 버전 2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버전 1에서는 ECR의 이미지가 바뀌면, 도커 이미지가 바뀌면 곧바로 플럭스 클러스터에, 플럭스가 그걸 탐지해서 EKS 클러스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버전 2에서는 좀 바뀐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경이 탐지가 되면요, 그 변경된 이미지의 태그를 패칭을 합니다. 그 이미지 패칭해주는 녀석이 바로 이미지 리플렉터 컨트롤러라는 녀석이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패칭합니다. 이 패칭 주기는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어요. 자, 패칭할 때마다 태그들이 그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미지 태그들이 어떤 이미지 태그들이 있는지를 전부 스캔합니다. 스캔해서 그 중에서 최신 버전에 대한 이미지 태그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코드 커밋에 우리 디플로이먼트 해주는 이런 야물 파일에 보면 도커 이미지의 경로를 지정을 하죠. 이미지 레파지토리를. 그 이미지 레파지토리 정보를 또 패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최신 버전으로 배포를 해줄 수 있게끔 이런 설정이 필요해요. 이 설정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설정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미지 레파지토리와 이미지의 그 태그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형식의 태그일 때 최신 버전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한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요 Git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EKS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해주는 이미지 업데이트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런 네 가지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설정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전체 과정입니다. 자, 일단 EKS 데모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 생성하는 작업은 따로 하지 않고요. 제가 이 데모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한 워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 문서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에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야물 파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야물 파일들을 비롯한 플럭스 설정들이 여기 위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를 생성하고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죠. 그래서 키를 생성하고 그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앱을 노드 앱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1.0 태그를 붙여서 1.0.0 태그를 붙여서 이미지 하나 생성한 다음에 ECR 레파지토리 생성해서 푸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은 1.0.0.0으로 1.0.0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버전을 업데이트 시켰을 때 자동으로 새로운 이미지, 도커 이미지, 이 노드 앱 이미지의 앱으로 쿠버네티스 파드가 재실행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앱으로 배포를 하려면 기본적인 야물 파일들이 필요하죠. 디플로이먼트도 필요하고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미리 해둘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럭스를 설치하고요. 플럭스 도구를 설치하고 이걸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로 환경을 초기화할 때 쓰는 명령어가 플럭스 부트스트랩이죠. 그래서 이 플럭스 부트스트랩 명령을 실행해서 아까 보셨던 이 쿠버네티스 인프라에 있는 이런 야물 파일 이외에 플럭스 설정을 추가해 줄 겁니다. 플럭스 부트스트랩 명령을 실행하면 코드 커밋에 있는 요 인프라죠. 요 인프라 쪽에 요런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필요한 몇 가지 설정 파일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설정 파일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 리플렉터 컨트롤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건데 이걸 설정하려면요. ECR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ECR에 접근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해서 IRSA라는 게 필요합니다. 서비스 어카운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IAM 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어카운트,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하시면 시크릿 형태로 토큰이 만들어지죠. JWT 형태의 JSON 웹 토큰 형태의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토큰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을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으로 교환해야 돼요. 그래서 교환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인프라에서 AWS API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이 IAM 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것에 의해서 받아내는 임시 토큰이라는 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돼버리죠. 익스파이어 되면 새롭게 이 토큰도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갱신해 주기 위한 크론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크론잡으로 이 임시 토큰을 받아낸 다음에 임시 토큰을 쿠버네티스 시크릿에 저장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IRSA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IAM으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롤도 만드시고요. 그 롤이 이 서비스 어카운트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미지 리플렉터가 ECR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 레파지토리와 이미지 팔리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이미지 리파지토리는 말 그대로 ECR의 이미지 리파지토리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팔리시는 우리가 뭐 이런 식의 버저닝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버저닝을 해주게 되면 무엇이 가장 최신 버전인지를 알아서 그 최신 버전의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클러스터에 있는 파드를 재실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주기 위한 폴리시예요.
폴리시 정책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플럭스 쪽의 공식 문서를 좀 확인하도록 하시고, 여기서는 셈버라는 시멘틱 버전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최신 버전을 패치를, 이미지 태그를 패칭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조금 기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 IRSA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메가존이라는 교육센터에서요 EKS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IRSA가 궁금하신 분들은 메가존에 교육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서 직접 대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미지 레파지토리와 이미지 폴리시가 지정이 되면 실제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에 있는 이미지 폴리시를 이렇게 지정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미지 폴리시 네임입니다. 이미지 폴리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네임스페이스고 요게 이미지 폴리시 오브젝트 이름이겠죠. 나중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업데이트 폴리시를 지정해서 요 이미지 업데이트 폴리시라는 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업데이트 오토메이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태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버전의 태그로 배포를 자동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설정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버전의 이미지를 ECL에다가 푸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이미지를 푸시를 했을 때 이 새로운 버전의 이미지로 파드가 재실행되는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절차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단계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